노년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 1. 나이가 들면 행복도 줄어들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 노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노년이 되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외롭고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삶이 지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노년을 인생의 황금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활기차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노년이 왜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는지 말이죠.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노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열정이다. 마크 트웨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 코코 샤넬. 젊을 때는 의무와 책임에 얽매여 살아가지만 노년에는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이다. 마리옹 카틀랜드. 나이는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숙해지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명언들은 노년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노년의 행복을 가로막는 오해. 노년이 되면 누구나 외롭고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겪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이 불행하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표적인 오해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해 1. 나이 들면 외롭다. 나이가 들면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바빠서 결국 혼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며 미리부터 외로움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기회가 많습니다. 동호회, 노인대학,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노년입니다. 해결 방법. 가족과의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더 자주 연락하세요. 관심 있는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보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해 2. 몸이 불편하면 행복할 수 없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크고 작은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만 해도 건강 상태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면 몸이 불편해도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 걷기, 요가, 수영 등을 꾸준히 하세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세요. 명상, 독서, 글쓰기 등으로 정신 건강을 돌보세요. 오해 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젊을 때처럼 돈을 벌 수 없으니 결국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경제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젊을 때보다 소비할 일이 줄어들어 생활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연금, 다양한 복지 혜택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입니다. 해결 방법. 자신의 재정을 점검하고 예산을 세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정부 지원제도나 연금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세요. 취미 활동을 통해 소소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강의 등. 오해 4. 나이가 많으면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 노년에는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부족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무리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실제 사례로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뇌는 평생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8090세에도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전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젊어지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해결 방법,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온라인 강의나 도서 등을 활용해 배워보세요. 배움을 즐기면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세요. 오해, 노년은 쓸모없는 시기다. 젊었을 때는 사회에서 역할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편견입니다. 사실은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노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멘토링, 봉사활동, 손주 돌보기 등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거나 취미를 발전시키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나누세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껴보세요.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세요. 6. 노년에는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없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놀고 여행도 다니고 설레는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어 삶이 단조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노년에도 충분히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 활동, 새로운 친구 사귀기 등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좋아하는 활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환경에 나가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됩니다. 삶을 즐기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노년이 불행하다는 것은 편견이다. 우리가 노년에 대해 가지는 많은 오해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롭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즐거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젊을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적극적으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세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년이 주는 행복의 기회. 첫째, 자유로운 시간. 청년기에는 일과 가정, 사회적 책임에 얽매여 있었지만 노년에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제야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미뤄왔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행, 독서, 운동, 새로운 취미 등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계획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때에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노년이 주는 큰 행복입니다. 둘째, 지혜와 경험이 주는 안정감. 젊을 때는 불안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경험 덕분에 더 여유롭고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해결 방법을 알기에 걱정이 줄어듭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어떤 일이든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큰 축복입니다. 셋째, 관계의 질이 깊어진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사회생활에 치여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가족, 친구,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이 서로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많아집니다.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젊을 때는 큰 성공과 성취를 목표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삶의 속도를 줄이고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새소리, 한 잔의 커피,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또한 성취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시대인 만큼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젊어집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도전이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청년기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과거를 돌아보며 인생을 정리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삶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지고 내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추억과 경험이 곧 나만의 보물이 됩니다. 또한 후배나 자녀,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보람과 만족감을 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노년이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시간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이해한 실천 방법. 노년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건강 관리. 건강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만 가볍게 몸을 움직여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 건강한 식습관.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과식보다는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규칙적인 생활 습관,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을 줄이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명상, 가벼운 독서,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습관을 들이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3. 정기 건강검진. 질병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미리 건강을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와 자기개발. 배우고 싶은 것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1. 새로운 취미 찾기. 새로운 취미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사진 찍기, 뜨개질, 가드닝 등 하고 싶었던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 여행을 즐기기. 젊을 때는 바빠서 가지 못했던 여행지를 방문해보세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공원, 산책로, 박물관 등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됩니다. 3. 평생 학습.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배우기, 글쓰기, 역사 공부, 요리 등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해보세요. 온라인 강의, 지역문화센터, 노인대학 등을 활용하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기술 활용하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SNS,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유지와 사회적 교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했던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무조건 충고하기보다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친구 만들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동호회, 노인복지관, 종교 모임 등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노년의 외로움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3. 봉사 활동 참여. 남을 돕는 일은 내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거나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반려동물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작은 새나 물고기도 좋은 반려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보세요.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3. 스트레스 조절하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줄이고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산책, 음악 감상, 가벼운 운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유머 감각 유지하기. 웃음은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듭니다.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다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유머를 즐기는 사람은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노년에도 목표가 있어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기. 너무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30분씩 책 읽기, 주 3회 운동하기, 손주에게 편지 써보기 같은 소소한 목표도 좋습니다. 두장기적인 목표 가져보기.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의 목표를 설정해보세요. 새로운 언어 배우기, 블로그 운영하기, 취미 전시회 열기 등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보세요. 3. 성취감을 느끼기.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이 노년의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작더라도 꾸준히 목표를 실천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점. 실제 사례.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할머니, 박땡땡 할머니. 박땡땡 할머니는 1940년대생으로 70세가 넘어서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원래 평범한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는 손자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솔하고 유쾌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현재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개성을 살리면 노년에도 성공할 수 있다. 8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할아버지 후지사와 슈이치. 후지사와 슈이치는 일본의 한 마라톤 애호가로 70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신념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훈련하며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풀코스 42.195km를 완주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체력과 정신력은 젊은 선수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으며 노년에도 꾸준한 노력과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나이를 초월한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는 삶의 질을 높인다.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이 노년을 활기차게 만든다.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 레이 크록. 맥도날드 창업자.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으로 성장시킨 레이 크록은 사실 52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쉐이크 기계 판매원이었지만 맥도날드 형제의 작은 햄버거 가게를 보고 큰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후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를 만들었습니다. 레이 크록은 50대 후반, 심지어 60대에도 열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노년에도 충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사업과 창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102세에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 엘리자베스 오비라. 엘리자베스 오비라는 102세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학업을 중단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대학에 입학하여 역사학학위를 취득했고 공부하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배움에는 끝이 없다. 도전하는 자세가 있으면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 90세의 패션 모델이 된 할머니 다프네 셀프. 다프네 셀프는 영국 출신의 90세 패션 모델로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슈퍼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20대 때 모델 일을 했지만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며 경력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 다시 모델계로 복귀했고 이후 90세가 넘도록 패션쇼,
무대에 서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많아도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노년이란 더 이상 무언가를 포기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세요. 행복한 노년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6점 마무리. 행복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1점.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랄프 월도 에머슨.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이며 우리는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2점. 나이를 먹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늙어가는 것은 선택이다. 조지 번스.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가짐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점. 인생의 황금기는 은퇴 후에 찾아온다. 앙드레 모루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4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불명.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5점. 나이는 우리가 세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야기다. 마야 안젤로.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